네,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소식입니다. 예. 오늘 새벽 라인펀드와 관련한 3차 제재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이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 통보됐던 것보다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. 다만 여전히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데 참고로 우리은행은 개별 금융사로 봤을 때 라인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입니다. 손 회장이 라인펀드 판매가 한창 이루어졌을 때 당시에 우리은행장이라면서요.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역시나 중징계를 피하진 못했나 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은행의 사후 수습 노력이 반영이 되면서 이 징계 수위를 낮출 수는 있었지만 중징계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.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5단계로 나뉘는데요. 예. 이 중에서 문책 경고와 직무정지 그리고 해임 권고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. 문책 경고는 3년 그리고 직무정지는 4년, 해임 권고는 5년간 금융사의 신규 임원 선임을 제한을 하는데 손 회장은 이번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. 직무정지에서 네. 문책 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거죠. 앞으로 3년 동안은 금융사에 취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. 네, 그렇게 맞습니다. 소비자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은 엄청난 중징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이게 최종 확정인가요? 아니요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징계 수위가 사전에 통보됐던 것보다 2단계 이상 내려간 적은 없어서요. 이번 중징계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이 역시도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. 당국이 시간을 엄청 들여서 징계 심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요? 왜 그런 겁니까? 네, 바로 이 손 회장에게는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. 이의신청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뒤 이 한 달 이내에 할 수가 있고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를 해야 합니다. 예. 만약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 회장은 기존의 징계안을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또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손 회장은 과거 DLF 사태 때 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. 때문에 이 금융업계에서는 중징계가 최종이 확정될 경우에 손 회장이 또 한 번 소송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소송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반성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괜히 피해자들로부터 어떻게 좀 공분을 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은행, 증권사 등 이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. 이 판매사로서 라인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분명 억울한 부분들은 있다는 겁니다. 어떤 게 억울하다는 겁니까?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답답함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. 우리은행을 좀 예로 들어보죠. 네.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해서 내부 통제 마련 미흡과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. 말이 참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. 예. 손 회장이 회사 내부 조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거 아니냐. 그리고 우리은행이 라인펀드 부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판매를 계속해온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.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CEO가 모든 임직원들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CEO만 잡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직접 행위 당사자가 아닌데 왜 CEO가 벌을 받냐 이런 얘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실제로 김광수 은행연합 회장도 이 금감원의 제재 움직임은 과정은 무시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업계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예. 또 라인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서도 판매를 계속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 측의 좀 입장을 들어보면요.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자산 운용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. 여기에는 해당 펀드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. 이건 공모펀드를 굴리는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의 의무입니다. 실제 투자자들도 볼 수 있는 자료고요.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. 사모펀드는 자산 운용 보고서 같은 게 없어요? 네, 없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이 펀드가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판매사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네. 실제로 우리은행은 이 라인펀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라인 자산운용을 좀 방문을 했었는데 실제 운용 내역을 보고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 단순히 판매사가 이거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는 이 추측이나 아니면 이거 운용을 좀 위험하게 한다던데라는 소문만 갖고서 펀드 판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. 정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데다가 이 섣부른 판단으로 오히려 시장이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데요.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금융권과 그리고 또 금융당국 간의 이런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손 회장이 최악의 경우 소송전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.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네요.
애초에 스스로도 좀 파악이 어렵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팔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소비자들한테 좀 더 충분히 위험성을 좀 주지시켰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라임 사태가 터진 지 벌써 한참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 징계를 못 하고 있다. 하세월이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네,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